수능 국어 1등급 꼭 맞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양승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치명인학원에서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 유종애미 학원, 그리고 제 학원에서 수능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로그랑 현강으로 학생들을 주로 만나왔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로 저를 만난 학생은 아마 뭐 마달이나 피렘이라든지 좀 유명한 수능 문제집을 검색을 해보다가 제 블로그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아직 좀 학생들한테 어려운 걸 보면은 수능 국어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수능 국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잘 풀어낼 수 있을 만한 매체가 유튜브가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국어를 검색만 해봐도 정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뭐 인강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뭐 블로그도 요새 많으니까요. 그래서 정보는 사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떤 검증된 정보인지 아니면은 정확히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드니까요. 아무래도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풀 때 보기를 먼저 봐야 되냐, 아니면 보기를 나중에 봐야 되냐, 뭐 아니면 EBS 공부를 먼저 해야 되냐, 기출학습을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정확한 정보를 찾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결국 결론을 내리시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한 방향으로 좀 결론을 짓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EBS를 먼저 봐야 되냐, 기출학습을 먼저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은 그럼 서로 논리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기출학습을 봐야 되는 논리, 그리고 EBS 공부를 해야 되는 논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만 보고, 아, 내가 좋아하는 강사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야겠다. 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편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편한 방향이라는 거는 나는 반복 학습 이런 거는 머리 아프고 싫으니까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어떤 내신식 학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EBS 학습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좀 본질적으로 어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쌤은 뭐 양쪽 의견에 다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결정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여기 유튜브에 한번 다 담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시험인지 아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을 비교를 할 때, 수능은 보통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고력 시험이다. 이런 쪽으로 본질이 가고, 물론 내신의 본질이 암기력을 묻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내신 시험이 암기력을 묻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력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경우가 있죠.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각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사고력 쪽에서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사고력 쪽이 조금 힘든 학생들은 내신식 학습, 암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또 대학을 가는 방향을 설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정시를 선택을 하고 정시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풀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사실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2가 됐거나 아니면 고3이 됐거나 혹은 뭐 재수생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 고2다. 그러면은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건데 만약 고3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죠. 지금만 해도 이 영상을 12월에 찍고 있으니까 1년이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까지 한다라는 거. 학생들이 사실 기출을 분석한다라고까지 할 정도면
1년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기출을 보고 있으니까 쌤은 이제 선지 표현, 자주 나오는 어휘, 그리고 이제 문장 구조 이런 것까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똑같은 모의고사를 쌤이 몇 번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다 분석을 해놓고 정리를 해놨는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 분석하는 거는 쌤의 역할이고 학생들은 그냥 알려주는 대로, 알려준 분량대로, 알려준 방향대로 딱 그렇게만 학습만 그냥 열심히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출 분석을 해야 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 기출 분석은 오히려 쌤의 역할이고 기출 분석을 잘 흡수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 내용에 담고 싶어서 유튜브를 또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쓰고 현강에서도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분석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이 아니라 글로 하는 내용이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제 블로그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시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막 꼼꼼하게 읽는 느낌은 아니야. 물론 제가 이제 조금 더 잘 썼다면 잘 읽겠지만 저도 이제 생각나는 내용들을 가볍게 정리해서 적어 놓은 거라서 블로그 글로는 또 이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 현강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데 현강은 또 중간중간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한 10주차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11주차에 학생이 들어와. 그러면은 11주차 학생은 쌤이 아무리 보충을 해줘도 앞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조금 더 앞에가 채워지겠지만 아무래도 처음부터 들은 학생이랑은 그 이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어쨌든 다 제 학생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튜브에 좀 남겨놓으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도 좀 채울 수 있고 그리고 꼭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수능 국어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면 좋으니까 뭐 이런 거 지식을 꽁꽁 쌓아놓는다고 뭐 쌤이 무덤까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알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쌤이 최대한 여기에 내용들을 알차게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고전 시가라든지 고전 소설, 뭐 현대 소설, 현대시 이런 어떤 문학의 갈래라든지 아니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뭐 선택 과목 같은 것들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엄매를 선택해야 되냐, 화작을 선택해야 되냐. 물론 그것도 이제 유튜브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쌤이 조금 더 이 유튜브는 약간의 연구소의 느낌이 강해요. 쌤이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고민해왔던 것들을 좀 풀어서 왜냐면 지금 유튜브를 싹 검색을 해봐도 기출 문제를 풀이해주는 데는 많은데 어떤 다른 기출과 연계해가지고 좀 분석을 제대로 해준다? 이런 느낌은 쌤은 사실 잘 받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좀 이런 연구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이 영상에 담아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을 해두시고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에 루틴으로 녹여가지고 매일매일 사실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외에 쌤이 나머지는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만 해주시면 된다. 그게 제일 어렵죠. 하지만 그 정도는 해주셔야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보실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할 때 처음에 할 건 무엇이냐? 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겠어요. 학생들이 다 초반에는 엄청난 의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 진짜 다 할 수 있다. 뭐 시작할 때는 뭐 하루에도 모의고사 뭐 10개씩 풀 수 있다고 학생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런 엄청난 의지가 있더라도 그런 의지를 한 번에 불태우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이 루틴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의지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밤새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막히냐면은 매일 반복하는 지점에서 주로 막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1년 동안 똑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체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체화하기 전에 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출에 있어서도 부분을 많이 잘라 놓는 게 중요해요. 이제 국어 기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 독서로 나눌 수 있고 선택 과목으로 나눌 수 있죠. 그걸 또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버려두시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 선택 과목을 화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화작처럼 쉬운 부분을 한번 반복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쌤의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할 거는 문학을 반복을 할 거예요. 문학이 반복했을 때 체감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생각보다 정말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독서 같은 경우는 줄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튼 새로운 글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독서는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뭐 한 지문당 원래 10분이 걸렸으면 한 7, 8분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치면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한 지문에 10분이 걸렸다. 나중에는 짧은 현대시 지문 같은 거는 뭐 한 3분? 4분? 그 정도에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그 체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거는 기출 한 5개년에서 8개년 정도의 문학 작품을 반복을 하는 거고 단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원칙으로 어떤 문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막 엄청난 스킬 같은 걸로 뭐 이거는 이것만 보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어떤 방향성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이 문제도 결국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체화가 돼가지고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 정도.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화를 쌤과 같이 해갔으면 좋겠어요. 체화. 쌤이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몸에 이게 딱 굳어가지고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전혀 그냥 긴장도 안 되고 부담 없이 그냥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냈어.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좀 수능 국어의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맞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이지 않나 그렇게 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할 거는 문학 기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요청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또 제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쌤이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뭐 어릴 때 아니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아, 나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누가 어떤 교재 사가지고 어떻게 계획 짜서 어떤 분량으로 해야 될지 그냥 다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뭐다 떠먹여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학생한테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 이제 계획도 쌤이 짜주고 교재도 선정해주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쌤이 알려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돼? 열심히만 해주시면 돼요. 열심히만 매일매일 그걸 해주시면은 그게 진짜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혼자 계획 짜고, 혼자 교재 사고, 혼자 분량 정해서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자가 낫다는 거지. 정해주면은 하는 학생이 정말 훌륭한 학생이고, 예, 원래 수능을 좀 잘 보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별 생각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묵묵하게 그냥 해. 감정 기복도 크지 않고 시험을 잘 봐도 잘 봤군. 못 봐도 피드백을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수능 국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루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같은 시간에 같은 학습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수능 국어에 대해서 감이 잡힐 것이고 거기까지의 어떤 틀, 방향 이런 것들은 쌤이 좀 정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좀 같이 하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 짧은 소개 영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쌤이 열심히 빠르게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매일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한번
정확히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쌤이 얼른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좀 눌러서 알람이 오면은 바로바로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고3 수험생활 힘들지만 한번 같이 잘 이겨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어 가르치는 국어 강사 양승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